어제까지 총 3부에 걸쳐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안 될 거라 그랬어요. 되겠느냐. 이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1000명이 모이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채팅방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1000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미카사님도 채팅방에도 올리셨지만 솔직히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1000명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오늘 기준으로 1073명이네요. 우리 언론사 설립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1073명, 내일까지는 1100명도 넘겠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는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겁니다. 총선 이후에 제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우려스러운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기로 한 거고요. 할 겁니다. 보라보라님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저는 될 일은 어떻게 해든 된다.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도록 운명이 그렇게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운명이 뭐였냐? 저한테는 유튜브가 제가 채널에 올린 영상을 삭제한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내 영상만 삭제했어.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제 채널이 영향력이 큰 채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파 채널의 신의 한수 그런 채널은 구독자가 150만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영상은 안 지우면서 왜 제 채널에 있는 영상만 지우는지 강제로 삭제하는지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게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구글 유튜브가 영상을 삭제하면은 이거 이제 내 채널이 잘리니까 그만해야지 하는데 저는 그게 더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영상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제 채널 그만하는 건가 걱정하셨다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담백하게 말씀드린 거죠. 내 채널에 있는 영상을 삭제했고 그 영상은 더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하루 만에 기록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유튜브는 그 영상을 삭제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작인 틀미디어에 있는 그 원작 1시간 40분짜리 영상은 조회수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틀미디어 제작사인 틀미디어의 구독자는 200명 정도 되고요. 큰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고 내비둔 거죠. 물론 제가 이번 2024년 총선과 연관지어서 각색하고 순서도 바꾸고 중간에 영상도 집어넣고 이번 총선에서 발생한 일들도 삽입하고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만 제 영상만 삭제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납득은 안 되죠. 왜냐하면 원작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제 채널이 큰 채널은 아닌데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100만 되는 채널도 있고 50만 되는 채널도 있고 영향력 있다고 생각되는 채널들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재명 영상 올렸을 때도 민주당이 제 채널 고소했잖아요. 경찰에.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 영상 검토한다고. 검토하라면 하지 제가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왜 이렇게 제 채널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나쁜 마케팅이란 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쁜 유명세란 없다. 유튜브가 제 영상을 지워버리고 저한테 경고 매기면서 교육도 이수하라고 하고
한 번 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은 이제 그 라이브 못하게 한다, 스트리밍 못하고 영상 못 올리고 계정 정지한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그 경고한 내용 그대로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결심하게 됐다. 위험에 닥쳤을 때 뭐 무릎을 꿇거나 혹은 순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소신 여전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자상 관련 그 영상도 뭐 고소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가 영상 삭제하고 뭐 한들 제가 뭐 굽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들 거고요.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의 그 일을 계기로 인터넷 뉴스 언론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뭘 만들 거냐. 자유진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 여러분 이제 경제 채널인데요. 언론사 이슈 때문에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경제 방송이 지금 지난주에 한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과 그 역사를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경제 방송 한다고 많이 좋아하셨는데 경제 방송을 여러분과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에요. 이 나라가 이 정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나라를 걱정해서 들어와서 저도 이 언론사 설립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시고요. 정말 감동적이지요.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1000명 넘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이지 제가 아무리 클론 복제를 한들 1000명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이 1000명이 제가 언론사 설립 이제 후원 시스템으로 시작할 텐데요. 다 참여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마이뉴스가 설립 당시에 참여했던 727명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1100명 정도 내일까지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한 60%만 함께 해도 700명은 넘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인터넷 뉴스 언론사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좌파 우파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시민 참여형 언론이 될 것이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뉴스 언론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1000명을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은 좌파 오마이뉴스가 창단할 때 700명이었는데 자 우리가 700명 하면 되겠느냐 1000명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2000명 참여하면 제가 얼굴 공개하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 그대로니까요. 1000명 넘으면은 시작한다고 했고 2000명 넘으면 얼굴 공개하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2000명 참여가 넘으면요 얼굴 공개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약속 지키겠습니다. 내일부터 언론사 설립을 위한 법인 주식회사 설립 작업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설립되면은 곧바로 은행 계좌 개설하고요. 정기 후원 시스템 연결하기 위한 해피 나눔이죠. CMS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경과 말씀드리고 참여를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자유진영 최고의 시민 참여형 인터넷 뉴스 언론사를 만들자. 그래서 그 기업 가치가 오마이뉴스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설립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넘었습니다. 손정희 회장님이 오마이뉴스에 투자했죠. 자, 우리도 1000명이 함께 만들면은 오마이뉴스 좌파 언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커진 기업 가치를 여러분이 후원을 하신다면은 후원자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유지성 미디어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세 번째 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에 대한 화두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의 댓글로 우리 회원님께서 후원을 하겠다. 단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언론이 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후원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고민을 할 것이고요. 기존에 전 좌파 언론이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면은 후원의 혜택을 그 위에 있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이익을 독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 김어준이 빌딩 산 거 보셨잖아요. 아마도 앞으로 기업 가치가 굉장히 커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언론사가 오마이뉴스처럼 기업 가치가 커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신 후원금을 주식의 형태로 돌려드려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돈을 제가 1원도, 단 1원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언론사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지만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돈은 모두 오직 그 언론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여라든지 활동비로 쓰여질 것이고요. 저는 제가 단 1원도 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김어준은 예전에 TBS 뉴스공장 할 때 연봉을 6억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금액은 언론사를 키우고 성장하는데 써야죠. 당연히. 저는 그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여러분이 후원하는 금액을 여러분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자유진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트루스 소셜이 상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언론사 중에서 방송사 중에서 상장한 방송사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적인 후원 시스템으로 소액 다수의 후원을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 상법에 보면은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년 이상을 상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스톡옵션이라는 거랑 후원이라는 거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제가 그 고민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2년 동안 시민기자로서 후원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후원 금액이 쌓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듯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부여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소액으로 후원하는 게 그냥 어디에 날아가는 게 아닌 거죠. 소액으로 후원하는 게 마치 저금을 하듯 우리가 만드는 언론사의 주식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회원님이 어떻게 하면 후원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라 라고 하면서 1%를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오마이뉴스가 창립한 지 5년 뒤에 기업 가치를 매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 가치를 딱 매기면은 그때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업 가치가 산정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후원하는 금액에 주식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이 2년 이상이면 스톡옵션으로 충족이 될 것이고 상법의 규정상 여러분들이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구하고 똑같다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잘 돼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기업 가치가 큰다고 하면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분이 내는 금액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게 설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상선약수님.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고 단 기업 평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여러분이 후원한 금액만 계속 쌓아놓고 그 금액을 계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평가될 때 여러분에게 주식으로 돌려드리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진영의 우파들은 이제 똑같이 우리가 후원을 하고 같이 이 언론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의 부와 번영,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SK에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나중에 상장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식 양도 카드인 거야. 스톡옵션이 아니라. 그런데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요건이 5년 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 전에 기사로 나왔어요. 스톡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카드를 주고 이게 5년 뒤에 이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요즘에는 참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여하더라고요. 기존의 좌파는 후원을 하면은 더 팩트 같은 경우에 김어준이 2017년에 더 팩트를 만들 때 시민들이 얼마를 냈냐면은 4억 원을 냈다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시민들이 다 돈을 내요. 좌파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후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결국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좌파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김어준을 후원해가지고 누가 부자가 됐죠?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부자가 됐죠? 김어준이 부자가 됐다는 거죠. 물론 뭐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금액을 내면서 엄청나게 만족을 했을 수도 있죠. 김어준이 만들어가는 뉴스공장이라든지 딴지 방송국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보고 엄청 감사했을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의 후원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후원 참여의 폭이 커지고 이 회사, 우리가 만드는 언론사에 우리가 애정을 갖고 함께 기사를, 컨텐츠를 생산하고 활동을 하고 하려면은 여기에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 저는 주인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주인의식이 뭐냐? 결국엔 여러분이 후원하는 금액을 나중에 우리가 기업가치 평가를 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정말 낙관적인 긍정적인 상상이지만 트루스 소셜처럼 상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우리 자유진영 우파의 부와 번영을 함께 이뤄나가자는 정신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소액으로 10,000원을 참여해도 되고 20,000원을 참여해도 되는 거죠. 30,000원을 참여해도 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는 거랑 똑같다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장을 부여할 수는 없죠. 당장. 왜냐면 기업가치 평가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후원한 금액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계상해가지고 카운팅해 놓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려고 해요. 공개를 하면은 내가 얼마 냈는지 다 계상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SNS가 됐건 인터넷 뉴스 언론사가 됐건 중간중간에 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자유진영 언론사 중에서 우리가 만들 인터넷 뉴스 언론사가 독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면은 뭐 상장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장을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기업 가치를 몇 번 기업 가치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 번씩 평가할 때마다 지급받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장을 하면은 보통 상장 당시에는 중간에 비상장일 때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둔다는 거죠. 상장을 할 때는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소액으로 참여하고 마치 여러분들이 배민을 한 번 덜 먹고 스타벅스 한 번 덜 가지만 그거를 꾸준히 한 달에 10,000원씩 적립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고 만약에 그 가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그 가치가 높아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제 머릿속에서 설계한 거예요. 제가 이게 가능할지는 우리 딥마블님처럼 자산시장의 구루이신 분께 여쭤봐야 되고요. 이 설계가 가능한지는 우리 마블님께 여쭤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정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돈을 내고 그만인데 그럼 돈을 내면은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어쨌든 간에 이 언론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언론사가 주식회사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이 언론사가 기업 가치가 클 경우에는 그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수혜가 결국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데 이 과실을 같이 나누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단 제 구상은 그렇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기인 모델로는 하기 좀 힘들어요. 발기 창업은 조금 힘들고요. 발기 설립이 아니라 내일 곧바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거고요. 우리 직하22에서 자본을 출자해가지고 미디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후원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후원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후원의 혜택은 뭐냐? 후원의 혜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가치를 중간에 평가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를 기화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출자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지급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속전속결로 만들고요. 뭐 곧바로 주식회사 만들고 은행 계좌 트고 그 다음에 정기 후원 시스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소액 다수 후원을 하는 분들도 소액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만약에 언론사가 성장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성장의 과실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댓글로 뭐라고 쓰셨냐면 1%를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낸 돈 중에 1%를 돌려받는 게 아니라 100%를 다 돌려받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성장하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NS도 똑같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2018년 그때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리가 뭉쳐가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이버에 카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결집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집회도 나가고 그랬다고요. 자, 그런데 저도 그때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카페가 회원수 10,000명짜리 카페였습니다. 만든 다음에 키워서 회원수 10,000명이 됐죠. 근데 지금 그 자유진영의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들이 싹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그거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 위기를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연속으로 선거가 이제 닥칠 거거든요. 자, 2026년, 7년, 8년 연속으로 선거를 앞두고 저는 자유진영이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요, 딱 1년 남았어요. 정말 딱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1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론사를 키워야 되고요. SNS를 개발해가지고 SNS를 자유진영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정치 이슈건 경제 이슈건 저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국자적인 우리 자유진영의 SNS로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미국의 자유 우파 진영 이 트루스 소셜에 모인 거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미국에 있는 자유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장을 했어요, 여러분. 상장을 했어요. 나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사실은. 상장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유진영, 우파, SNS 그 사람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거긴 좌파 1도 없어요. 좌파가 없고 자유진영에서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우파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 가치가 얼마로 상장을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조로 상장했습니다. 보수진영의 성질을 SNS에 만든 거예요. 그 기업 가치가 10조로 상장을 했다고.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언제나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1명씩 2명씩 다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SNS를 만들게 되면은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면은 올라온 기사들을 많이 퍼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대선에서 패배했고 솔직히 말하면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리는 게 검열당하고 삭제당하고 강퇴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SNS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몇 년을 운영했어요. 4년을 운영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놀랬어요, 이번에. 트루스 소셜 상장한다는 거 보고. 기업가치 10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을 꾸세요. 부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꿈을 꾸고 그걸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 자체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하나는 인터넷 언론사, 하나는 SNS. 그래서 제가 찬놀님이 개발자신데 찬놀님께 SNS를 일단 파일럿 버전으로 만드는 거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가지고 찬놀님이 이제 오늘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찬놀님 계시던데 여러분 우리 SNS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찬놀님이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고요. 만약에 뭐 더 빨리 파일럿 버전이 나오면 좋겠지만 SNS를 만들 수 있다면은 거기를 자유진영 우파가 모일 수 있는 핵심 전진기지로 삼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요 우리 자유진영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카페 다 망했잖아요. 단톡방이 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모인다. 그러면 선거가 3년 연속으로 있잖아요. 3년 연속 선거가 있을 때 우리 자유진영은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3년 연속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일 겁니다. 지방선거 지면 그 다음 해에 대선이 있고요. 그 다음 해에 총선이 있어요. 사면타로 계속 이 정치권과 나라가 엄청나게 양 진영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자유진영에서 이 나라를 지키느냐 아니면 이재명식의 좌파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실현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어찌 보면 극렬한 대립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우파님 왜 현재 있는 플랫폼에서 안 하냐면요. 현재 있는 플랫폼에서 할 경우에는 그게 독자적인 기업 가치를 산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카페 회원이 많은 곳이 많죠.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거의 200만 명이죠. 100만 명, 150만 명 된 카페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컨텐츠는 누구 소유일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기업의 가치 산정에 일조할까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의 장이 기업 가치를 산정받는 게 아니에요. 레몬 테라스 카페가 기업 가치를 산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두 네이버의 기업 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컨텐츠는 모두 네이버의 소유고요. 사람들은요, 네이버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컨텐츠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밴드는 네이버 거죠. 밴드에 많이 모이면 네이버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거지, 밴드에 여러분이 100만 명 모여 있다고 해도 밴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SNS를 개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내신 후원금으로 그 개발비를 충당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왜 네이버의 소유로 넘겨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적인 인터넷 뉴스 언론사를 만들고 별도의 독립적인 SNS 플랫폼을 만드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근데 해보자는 거지. 여러분들 다 같이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자유지성 아카데미 회원님들 200명 정도가 같이 만든 지카20이라는 우리 회사를 만들었죠. 그 회사가 자유지성 미디어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전액을 출자를 할 거고요. 신속하게 법인을 만들어서 출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잘 돼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후원받은 금액을 그 기업 가치 평가할 때의 기준으로 주식을 지급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기자가 되는 거죠. 기자가 되면은 그 기자증을 가지고, 기자증도 다 발급할 거고요. 기자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역에 노조가 있어. 그 노조가 문제가 있어. 혹은 뭐 지역에 있는 좌파 단체들이 문제가 있어. 그럼 지역에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전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언론에 기사화하고 고발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지역 소식도 저는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성장해 왔으니까요. 오마이뉴스가 지역에 있는 기사들 다 올라옵니다. 지역 뉴스, 사는 이야기 이런 거 다 올라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지역에서 있는 지역 소식이요,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소식도 엄청 중요해요. 우리 어떤 회원님이 소각장 문제 엄청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소각장 문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소각장에 있는 문제를 다뤄야죠. 지역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국운동으로 만든 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 반대 운동이죠. 반핵 활동이죠.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그 해당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전국 이슈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소식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뒷마블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지성이 만드는 미디어는 정통 보수주의 성향을 지향하는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자유,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감세, 국방의 강화를 기치로 내걸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시장경제입니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경제 시스템, 수요 공급, 경쟁, 선택할 자유, 사적 소유권, 자본, 레스페르, 어려운 말이죠. 이 레스페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방임주의, 이거를 우리가 레스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자유시장하고 레스페르는 조금 다르죠. 레스페르는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콘에 뭐 있죠? 손 있죠, 손. 레스페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 요걸 우리가 레스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통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추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밴드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답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 지향은 무엇인가? 그 가치 지향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언론사의 이름은 어때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분 있어요? 저는 제가 강의할 때 외신 많이 가져오잖아요. 제가 외신 중에 많이 참고하는 게 베런즈랑 CNBC랑 마켓워치 많이 보거든요, 제가. 제가 마켓워치 보다 보니까 자, 이게 여기 보면 영어로 마켓 이코노미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시장 경제를 선명하게 추구하는 경제 중심의 정치가 결합되는 언론을 사실은 꿈꿉니다. 듀란트님, 사회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우리 후원 참여, 언론사 후원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기자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기자증을 발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님, 유튜버 우파를 섭렵하는 것도 작전이 아닐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기존에 있는 우파 질서하고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별도의 독립된 노선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정규재 주필이죠. 팩맨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식의 칼이라는 분이죠. 이 사람은 성재준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공이 욕을 먹었어요. 이게 간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규재 주필이 펜앤마이크 할 때 정규재 주필이 섭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공이 어떤 욕을 먹었느냐. 정규재 사단이라고 정규재 사람들이다. 이렇게 욕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 우파 진영에는 보수 우파 진영에는 위장 우파니 가짜 우파니 이런 간별 행위가 너무나 많아요. 서로 편을 가른다고 누구를 선택하건 누구와 연합을 하건 그 사람 사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잘 아시죠? 이 사진도 유명한 짤이에요. 자, 여기 성재준, 지식의 칼, 윤서인, 팩맨, 리섭, 강후, 가면 유튜버 이렇게 해서 이 짤은 윤서인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묶음으로 엮이는 거예요. 힘이 우리가 적지요. 이 사람들보다 힘이 적죠. 그런데 이 우파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보수 진영의 고질적인 문제는 편을 갈라가지고 사상을 간별하는 거예요. 왜 이념과 사상을 간별하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념을 간별할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정규재 주필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정규재 사단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규재는 어떻죠? 정규재는 지금 우파 진영을 맹공격하면서 정규재 선생이 얘기하는 족족 좌파 세력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죠. 정규재 선생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한 이후에 펜앤마이크를 사실상 매각하고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본인이 15% 받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얼마 받았죠? 정규재 선생이 부산시장 선거 나가가지고 1% 받았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상심했다고 방송을 하셨고 굉장히 실망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기존 국민의힘과 기성정당에 대한 반감과 제가 요즘 볼 때는 적개심에 가까워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좌파가 공격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공격하니까요. 그리고 좌파는 정규재 선생이 그래도 보수의 논객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한다고 굉장히 잘 써먹고 있죠. 좌파가. 변희재 씨도 거의 좌파에 투항하다시피 했고 그 돈 받아 처먹은 송영길의 소나무당에 들어가가지고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우파 유튜브들하고 연합을 한다는 게 세를 늘리는 데는 좋지만 저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백마를 타고 그 사람들이 초인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 백마를 타고 와가지고 유토피아를 던져줄 걸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저의 머리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신뢰하는 거는 오직 집단의 힘, 집단 지성, 사람들이 모여서 뭉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000명이 모이면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자유진영 우파의 역사에 1000명이 모여가지고 뉴스 언론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열두리님 말씀처럼 서로 위장우파라고 헐뜯고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자유통일당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유통일당 비례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집회할 때 한동훈 위원장한테 정치 병신 전응하라고 욕했죠. 전응아 등신이라고 욕했죠. 그게 있어서는 되는 일입니까?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뭉쳐야 될 텐데 왜 서로 갈라치기 하고 있고 왜 서로 욕하고 있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자유통일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냈습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쓰여있는 방패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집회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를 외치고 거기 집회에 나온 분들이 다 같이 연달아서 그 외침을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 빨갱이라는 게 뭐예요? 되게 호남 사람을 지칭하고 좌파를 지칭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극우예요. 극우가 뭐예요? 테러하고 불지르고. 저는 극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 달면서 자유지성 극우네 몰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테러를 저질렀습니까? 사람을 해야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주장을 했습니까? 저는 극우가 아니죠. 명백하게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거는 극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연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의 한수의 신혜식 씨가 150만이니까 그 분과 연합하세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그 주장을 보건대 물론 저는 그 종교를 가진 분들을 존중합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 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조직하고 집회하는 거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극우의 개념에 조금 가깝죠. 유럽에 있는 우파 정당들은 극렬한 우파, 극우에 가깝죠. 하지만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난민 문제가 이슈죠. 난민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좌파와 난민을 추방해야 된다라는 우파의 대립인데 극단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거기다가 극우의 딱지를 딱 붙이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 집회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가 계속 외쳐지는 걸 보고 이거를 아마 사람들이 보면 어떤 기분일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호남에 있는 바운더리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분들이 극우로 규정되는 게 일견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파와 연합을 하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는 게 맞다. 뭘 중심으로? 경제가 중심이 된 자유시장. 이거를 우리는 주장하자. 적어도 자유시장 관점에서 경제를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의 유튜버는 제 생각에는 저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주택에 매일매일 방송해 주시는 아프요님이 시장경제 주장하시고 자유진영에서 좀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유튜버, 경제 유튜버 어느 누구도 자유시장 경제 개념의 채널과 영상을 올리는 분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우리 채널에 있는 분들이 전 제일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에 놓고 경제를 중심으로 놓되 경제는 정치하고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정치가 같이 결합되는 언론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펠리스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마켓 이코노미를 좀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 경제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한테 만약에 너 언론사를 만들면은 언론사 제호를 뭘로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은 나는 마켓 이코노미로 할 것 같아요. 자유시장 경제잖아. 그 뜻 그대로이죠. 근데 조금 어렵죠. 영어가 6글자 조합된 거라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경제 이슈를 다루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부자가 되고 싶고 먹고 사는 문제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핵심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켓 이코노미를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다면은 이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나오면은 수렴해가지고 이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까 시장 경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인터넷 언론으로 컨텐츠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으로 확장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보라보라님이 아포요님 섭외하셔가지고 초대를 하시면 되겠고 박병찬 대표님도 우리 자유지성을 좋아하고 아포요님도 자유지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루핀님. 리버럴 이코노미는 리버럴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리버럴이라는 개념은 제가 리버럴리즘이라고 영어 이름을 정한 이유가 리버럴은 미국에서 자유라는 의미보다는 진보의 의미로 쓰입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리버럴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SNS 이름도 제가 정했는데 제가 오늘 구상 다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1000명 넘으면은
저의 구상 다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언론사 이름은 마켓 이코노미.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할게요.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SNS를 이제 개발하고 만들 건데 SNS의 이름은 제가 리버티 소셜이라고 정했습니다. 리버티 소셜. 제가 오늘 로고도 만들었어요. 로고도. 리버티 소셜. 아, 이게 여러분들 뭐 마음에 들면은 채택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은 채택 안 하는 거고요. 자, 왜 리버티냐? 프리덤은 너무 진부해. 제 생각에는. 프리덤이라는 개념은 조금 진부하고 리버티 소셜,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SNS를 제가 이렇게 규정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잖아. 자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왜 프리덤 소셜이 아니고 리버티 소셜이냐? 여러분들 프리덤과 리버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프리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프리덤은 소극적 자유예요. 그리고 리버티는 적극적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소극적 자유라는 건 뭐냐? 자연 상태는 억압과 속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과 지배가 없는 상태. 소극적 자유. 나는 그냥 자유로워. 이게 프리덤이에요. 억압과 속박이 없는 상태의 개념이에요. 상태. 내가 자유로워. 자유로운 상태야. 이게 프리덤. 그럼 리버티는 뭐냐? 리버티는 의지적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권, 해방을 향한 자유. 이거는 리버티예요. 압제와 지배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자유의지. 억압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는 자유의지. 이게 리버티예요. 적극적 자유. 자유권을 향한 의지. 이게 리버티. 프리덤은 억압과 속박이 없는 상태의 개념. 리버티는 내가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의지적 개념, 적극적 개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프리덤의 상태에 있는 거 좋아하죠. 근데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뭐냐? 리버티라고 생각해요, 저는. 리버티. 기존에 있던 이미지 중에서 그냥 하나 따와가지고 한 거고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얘기할 때요. 스태츄 오브 프리덤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시면은 의견 많이 주시면은 그러면은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거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자유의 여신상 하나 따와가지고 제가 맘대로 만들어 본 거고요. 여튼 그 자유의 개념은 뭐냐? 이게 한자로 이제 해보면은 이게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자거든요. 자신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한자의 개념이 저는 리버티에 조금 가깝다고 봐요.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의지적 요소를 가지고 자유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저는 프리덤이라는 개념보다는 리버티라는 개념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름은 한글이건 영어건 크게 관계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어차피 핵심 코어 계층이 모이고 그 계층으로부터 좀 뻗어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핵심 계층이 많이 전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저는 뭐 우리의 힘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영어건 한글이건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영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냐면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의 지지 세력이 돼야 되잖아요. 젊은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젊은 애들은 리버티라고 하면은 다 알아듣죠. 아, 자유구나. 알아들으니까 좀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영어를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은 제가 밴드에 제안글을 썼으니까 제가 10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고요.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 오마카세 비디오님 자유일보는 있습니다. 자유일보는 전광훈 목사님이 만든 게 자유일보예요. 그리고 우리 정규재 선생님이 만든 게 펜앤드 마이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에 제가 그 공지글 올려놨으니까요. 공지글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뭐 자유지성 미디어로 만들 거고요. 법인 이름하고 상관없으니까 법인 이름은 자유지성 미디어로 진행하고요. 구상을 쫙 풀어놓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여러분 이름에 여러분의 의견을 두고 싶으시면은 그 밴드의 댓글에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이름을 달아주세요. 의견을 여러분들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두뇌가 1000개가 모여 있으면은 1000개의 댓글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의견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근데 내가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불교 다니시는 분들 불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7가지의 보시, 7시라고 나오죠. 7시. 7시가 뭡니까? 몸뚱아리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만 가지고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7가지의 보시다 해가지고 7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강의해 드렸잖아요.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언시가 뭐예요? 예쁘고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남을 대하고 격려해 주는 거.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리고 힘들다는 분 있을 때 격려해 주고 힘주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라보라님 재작년에 엄청 힘들어할 때 많이 힘을 주셨죠. 이 자리에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하트 쫙쫙 올리고 힘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가지는 언시인 거예요. 언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힘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운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로.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합니다 치고 쭉쭉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쭉쭉 올려보세요.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브라브라님 여러분 때문에 다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서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시예요. 언시. 감사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카인드님, 저도 사랑합니다란 말을 평생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배웠어요. 보통 우리가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을 배워서 저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심시라는 거 있어요. 심시. 심시는 뭐예요? 마음으로 보시하는 걸 우리가 심시라고 하죠.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남을 대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심시라고 하죠. 심시. 따뜻한 마음 하나만 있어도 어떤 이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다. 들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속에 호의를 주는 것만으로도 언시하고 연결되는 거지. 심시가 있어야 언시가 나오는 거지. 마음에 따뜻한 마음에 보시가 있어야 따뜻한 말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말이 심시와 언시. 그 다음에 신시라는 게 있지. 신시 이건 뭐야? 신이라는 게 몸신자잖아요. 신체할 때 몸신자. 몸을 이용해서 보시하는 것을 우리는 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만 있으면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몸만 있으면.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법인을 만든다고 해요. 그럼 법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일들이 있잖아. 몸으로 할 일들이 있다고. 은행에 계좌를 만들러 갔다 와야 되고 뭐 세무서에 갔다 와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고 CMS에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해주고 있죠? 바로 우리 미카사님이 해주고 있죠. 미카사님이 내일 은행에 가가지고 계좌를 알아보러 가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카사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 미카사님께 사랑 고백하시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언론사 법인 만드는데도 미카사님이 헌신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신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아이가 있거나 혹은 뭐 노약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짐을 들어주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신시를 하는 거예요. 몸 하나만 있으면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고 여러분들은 따뜻한 일을 할 수 있고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한시 이런 것도 있죠. 화한시는 뭐예요? 얼굴로 정다운 얼굴로 남에게 웃어주는 거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 화색을 띠고요.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죠. 상대방이 찡그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거예요. 화한시는
얼굴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안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 안시. 그건 뭐야? 눈 안자잖아. 눈만 가지고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열매님 어디 있어요? 열매님 지금 저기 남쪽 지방에 있잖아요. 근데 열매님 계신 곳에는 제 눈이 없잖아요. 미카사님 지금 대전에 있죠? 대전에는 제 눈이 없어요. 상상날개님은 서울 강남에 있죠? 서울 강남에는 내 눈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임장 스터디 할 때 여러분 눈 하나만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전해줘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시예요, 그게. 상상날개님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시죠. 신시, 몸신자. 상상날개님은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라보라님은 웃는 모습이 예쁘기 때문에 화안시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최예쁨님 얼마 전에 서울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우리 지카22 서울 투자 모임 했죠? 최예쁨님은 언시를 통해서 그 자리를 아주 즐겁게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시 또 그 자리에 갔으니까 신시를 했을 거고, 우리 또 최예쁨님은 웃는 모습이 예쁘기 때문에 화안시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 뭐 차를 마시면서 스터디를 했는데 어떤 분이 만약에 트레이를 받으러 가가지고 커피를 날라줬다면은 그분은 신시를 한 거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묻지 않아도 호의를 베풀고 싶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헤아려 가지고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찰시라고 합니다. 찰시. 헤아려서 도와주는 거. 찰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좌시라는 게 있어. 좌시. 그건 뭐야? 여러분 우리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걸 우리는 좌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만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데 왜 여러분이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 어떤 분은 내가 도움되는 게 없어가지고 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그저께는 한 분이 제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힘듭니다, 나가야 되겠네요, 잡기도 전에 그냥 나가시더라고. 여러분만 여러분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게 안타까워. 아니 여러분이 몸 하나만 가지고도 7시가 된다니까. 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모여가지고 1000명이 된 거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은 그 1000명에 기여한 거죠.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1000명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이 1073명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모여가지고 이 1073명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오셨네. 오셔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네요. 방송을 들어서 그런가? 네, 1089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여튼 간에 여러분들 모두 우리 부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보배롭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고, 언론사를 해보자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해보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함께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 시스템에 후원하는 분들 2000명 만들어주시면 저 얼굴 공개합니다. 저희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창립대회 할 때 제가 얼굴 공개하고 나올게요. 진짜예요? 2000명? 진짜? 창립대회 할 때 2000명 오면은 킨텍스, 세텍 이런 데 빌려야 돼요. 아니 뭐 몇천 명 모여가지고 하는 거 허경영도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라는 법이 있나? 그래서 아는 것이 없다 해솔길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경제지를 만들었어. 여러분들 집 근처에 아파트 많죠? 그럼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임장하세요. 임장 시리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장 시리즈 여러분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다 올려봐. 그게 경제 기사예요. 우리나라 경제지 중에 그런 임장 정보가 꾸준히 쌓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 경제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 근처가 다 기사거리예요. 기사거리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정말 많죠. 그게 가십이에요? 그것도 기사거리예요, 여러분. 유명한 유튜브들 얼마 전에는 장사의 신이 구라를 쳤다고 해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잖아요.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도 다 기사거리예요.
정말 많아요. 기사거리. 그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오마이뉴스가 어떻게 성장했냐면은 그 시시콜콜한 사는 이야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사는 이야기. 들어가 보시면은 사는 이야기라고 있어. 자, 이거 보이시죠? 이 오마이뉴스에는 사는 이야기야. 노란 목향장미 향연 정말 아름답습니다. 김숙귀 기자님이 쓰셨네요. 이거 다 시민 기자들이에요. 글 써서 돈 얼마나 벌어? 라는 질문 전미경이라는 시민 기자가 썼네요. 늙음이란 짊어질 무게를 알아가는 것. 자전거 길에 만난 생각들. 박희종이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어머니 생각이 피어오르는 목단꽃. 이게 기사예요, 여러분. 야구랑 축구 말고 광주에서 e스포츠 빼면 섭섭하죠? 이게 기사예요. 서천 여행의 시작과 끝.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기사예요. 손으로 송어 잡고 그림 그리고 남당항 바다송어 축제. 바다송어 축제를 내가 사는 곳 근처에서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기사 쓴 거예요.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구두 고친 수선공의 지혜. 이분은 수선공이에요. 구두 닦기 하는 분이에요. 구두를 고치는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구두 수선했던 경험을 자기가 기사로 써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기사야? 이게 기사예요. 이 시민 기자가요. 오마이뉴스에 25,000명이에요, 여러분. 25,000명. 보라보라님 얼마 전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막 밴드에 글 멋들어지게 썼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기사고 연재지, 연재. 보라보라의 연재 특집.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옛날 그 경험을 돌이켜가지고 아름다운 글을 쓰면은 그게 아주 멋진 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생나무 기사인데 이게 오마이뉴스예요. 이게 지금 기사화를 기다리고 있는 일반 시민 기자들의 글이에요. 건강한 노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화제. 아, 조영준 씨가 살고 있는 근처에서 영화제를 했나 보구나. 한국에 뛰어난 치안은 놀라운 관광자원. 아, 이제 축구를 보고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 황선홍이 제기한 연령별 대표팀 시스템 문제 반드시 곱씹어야 하는 이유. 이진민 기자님, 시민 기자예요. 환승연애보다 대박난 환승연애 리뷰 맛집. 나도 쓸 수 있겠네. 나는 솔로지옥에 대해서 엄청 인사이트가 있거든. 그러면은 환승연애보다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솔로지옥 인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강제 이별한 옛 연인을 다시 만난 게 하필이면 새 직장? 아, 새 직장에서 옛 연인을 다시 만났나 보네. 장혜령 기자님, 5월 1일 오늘 기사네요. 엄마, 서울은 네덜란드와 다르네. 아, 최지연 씨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서울에 귀국을 했나 봐요. 이게 다 생나무 기사예요, 여러분.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논란,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요. 야, 이분은 엄청 훌륭한 분이네. 임영렬 기자님, 시민 기자예요. 가산에 살 만큼 드라마틱한 하피첩의 여정. 이 하피첩은 이제 자식들한테 쓰는 글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하피첩이죠. 박용규님, 2차 동학 농민혁명을 독립운동으로 서술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이게요, 5월 1일 오늘 올라온 기사들이에요. 생나무 기사. 일반 시민들은 기사를 기사처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필처럼 쫙 쓰는 거야. 그러면은 오마이뉴스에 상근하는 직원이 55명이에요. 55명의 편집국에 있는 기자들이 이걸 쫙 검토하면서 기사로 다듬어가지고 교정하고 윤문해가지고 기사로다가 송고를 하는 거예요. 그림 솜씨 있는 분들은 상상날개님처럼 그림 그리고 오마이뉴스 가면 사진도 있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사진을 막 올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뉴스예요. 민항님 너무 좋아요.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조국이가 뭐라고 했죠? 조국이가 근로자의 날 폐지하고 노동절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노동을 돌려주자 하면서 노동자여 일어나라.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알고 있는 지식, 직장에서 느끼는 거 이런 게 다 뉴스예요. 여러분들은 뭐 올릴 수 있겠어요? 한 번씩 한번 써서 올려보세요. 생각나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상상날개님 얼마 전에 회사에서 엄청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회사의 고된 노동 이대로 계속되어도 되는 걸까? 이것도 여러분 뉴스예요. 이게 기사야. 미카사님 그래요. 자유지성의 솔로족 인사이트 그런 것도 기사야. 펠리스님 공대생의 건조한 문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지요. 이거 오마이뉴스 기사 들어가 보시면은 톡톡 튀어요 진짜. 이 개성들이 문체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개성들이 나름 톡톡 튀어요. 시문혜님, 오마이뉴스 기사 정도는 껌인데요. 아, 껌이면은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오늘 조상호님 안 오셨는데, 조상호님이나 가자님 안 오셨는데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뭐 이런 것들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느끼는 게 그게 기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민 기자들이 느끼는 것들을 칵 쓰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부정선거처럼 보이는 징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고, 자, 예를 들어서 경기 하남. 경기 하남은 웃긴 일이 있죠. 어떤 일이죠? 경기 하남은요, 투표한 사람이 선거인단 명부자보다 투표한 사람이 더 많아요. 웃긴 거지. 한두 명도 아니라니까요. 한두 명이면 말을 안 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 되죠. 그게 문제지. 모닝글로리님, 기사화되면 기사 작성자에게 보상이 있나요? 이 보상은요, 오마이뉴스는요, 이 기사를 후원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행나무 기사, 이런 사는 이야기 기사는 보상이 없고요. 이게 정식으로 메인 화면에 올라가면요, 저기 오마이뉴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 작성료가 2,000원입니다. 2,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 좋으면 5,000원, 더 좋으면 7,000원, 더 좋으면 10,000원 이렇게 올라가요. 기사 작성에 대해서 원고료를 책정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오마이뉴스에 있는 기자들이 그 원고가 진짜 공들여가지고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의 원고료가 그 트래픽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포인트처럼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돈이 쌓이면은 5만 원 이상인가 쌓이면은 그거를 캐시로다가 환급을 해주더라고. 그런 구조예요. 조이코코TV님이 어떤 글을 썼어. 그런데 그게 엄청 트래픽이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참고로 2000년에 오마이뉴스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그 해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기사가 연말 결산을 해보니 6만 회였다고 합니다. 6만 회. 그래서 그 사람한테 포상했다고 하더라고. 무슨 포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 기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연말에 송년행사 해가지고 그 트래픽 많은 사람들 1위부터 뭐 10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료도 받고 연말 결산으로 상품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나름 그게 쏠쏠한 재미인 거야.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시민 기자가 25,000명이라니까요. 여러분, 풀타임 기자 55명, 시민 기자 25,00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정치에도 답답한 거 여러분들 진짜 많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만 있다면은 뭐든지 다 기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홍준표가 지금 막 정치인들 욕하고 있잖아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홍준표 비판하는 논리적인 기사를 쓰면은 그것도 컨텐츠가 되는 거라고요. 다만 그게 이제 기사화가 안 되고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죠. 당연히 객관성과 논리성이 결여되었다든가 뭐 욕설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기사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생나무라는 게 올리면은 기자들의 검토를 받아요. 그래서 합격이면은 이제 기사로 송고되고, 만약에 검토를 해가지고 윤문이 필요하면은 윤문을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내고, 다시 고칠 점이 있다면은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제를 거쳐가지고 오마이뉴스 기사로 올라가는 거죠. 기사에 대한 보상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기사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막연하게. 오마이뉴스는 참고로 2,000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기본 2,000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아마 참고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마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원고료를 적절히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음님 자산운용사업부에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엄청나게 잘 써가지고 시리즈 기사로 막 올려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아파트 임장 분석기를 엄청 자세하게 써가지고 올려요. 이거 너무 좋아. 트래픽이 많이 나와. 그러면 당연히 원고료가 책정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각종 이사위의 부조리와 모순을 파헤치기가 진짜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그런 것도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기사화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본 게 급식 현장에서 내는 급식비에 대해서 부실한 급식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그게 엄청 화제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대전에서 있었던 일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있는 일들이 사실은 다 기사거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할 그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기사로 올릴 수 있다. 거기에 전 어떤 검열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열이 있다면 검열이라기보다는 언론에 올라가기 적절한 콘텐츠가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죠. 욕설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내가 쓰는 글들이 다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검토를 거친다. 오마이뉴스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라보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고 싶어. 그럼 소설을 연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설 연재하다 보면 그게 시리즈물로 모여가지고 소설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도 자체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모여가지고 책을 내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진영에 이렇게 언론사를 만들어 본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다 여기에 기사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일단 인터넷 뉴스 언론사를 먼저 안정시킨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치 뉴스처럼 모아진 기사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컨센서스는 마련되는 것 같아요. 언론사의 지향은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한 중심으로 한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언론의 방향은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의 중심이 놓여진다. 그래서 경제지의 성격을 띠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의 관심도 경제예요, 경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가 콘텐츠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를 결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를 결합한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컨센서스는 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수록 저는 그 자체가 좌파를 설득하는 무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좌파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점수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점수의 예를 들어드리면 사람들이 다 싫대. 말이 안 된대. 근데 그걸 경제로 들고 오면은 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의 돈을 다 뜯어간다니까요, 국가가. 난 세금으로부터의 자유, 감세, 이거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반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바로 세금이라는 거예요, 세금. 대표적인 국가의 힘을 이용한 강제적인 평등 추구 정책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20, 30대 젊은 청년들로 이슈를 확장하려면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20대 남자가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이유가 반페미니즘. 요거를 가지고 20대 남자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죠. 뭐 군대 문제. 그렇군요님 지금 계시나요? 그렇군요님이 전역을 하신 분인데 군대의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적극 동의합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보수 아닙니까? 보존할 보, 지킬 수.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군대에 대한 이슈도 좀 다루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스포츠. 이것도 스포츠잖아요. 우리 시민 기자님. 황선홍이 제기한 연령별 대표팀 시스템 문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연예. 얼마 전에 민희진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희진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희진의 기자회견에. 민희진이가 뉴진스를 키워놨는데 일종의 그 하이브라는 당자에 대해서, 대주주에 대해서, 방시혁에 대해서 그렇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히려 더 열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맞다이로 들어와. 네, 그 다음에 뭐 개저씨라는 말 뭐 뿐만 아니라 진짜 웃긴 게 막 이래.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 씨발 새끼들이 요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맞다이로 까고 들어오던지. 아니 내가 뉴진스 키운 거 말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웃기더라고. 야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아주 거침없이 말하더라고. 그게 바로 MZ세대다. 아니 저 말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거침없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인기를 끄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쁜 유명세란 없다. 나쁜 마케팅이란 없다. 이게 마케팅의 진리예요.
욕을 하건 뭘 하건 뭐 육두문자를 쓰건 알려지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마케팅에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존의 이념 우파 조직이나 세력과 연대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별도의 독립된 노선을 걷는다. 기존에 있던 이념 우파 조직의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흐름은 없다. 우리는 경제를 중심으로 언론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 이념 우파 조직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대안적인 모임, 커뮤니티를 구성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념 우파하고 결합되면은 저는 우리가 낙인이 찍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념 우파 조직하고는 다른 길을 걷자. 왜? 20, 3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경제를 이슈로 잡으면은 우리가 커뮤니티 꾸려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20, 30대 청년들 오라고 해가지고 강연 들으면은 바로 설득되는 거예요. 김마블님이 강의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설득이 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은 중심이 되고 우리 40대 이상은 지혜를 나누어 주자. 우리 슈알츠 님도 엄청 지식이 많으시고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다각도로 지혜를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진실과 자유 여기에 배치되지 않는다면은 주제와 영역,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겠다. 일례로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하지 말자 이런 분도 있는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지 영상을 통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보여드렸죠. 그걸 보고서 사람들은 추단할 수 있을 뿐이지 저는 팩트만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사전선거에선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거 기성 보수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는 객관적 근거와 합리성만 있다면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주제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색안경을 끼고 사전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자유시장 경제, 표현의 자유 이거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너님 말씀처럼 객관적인 팩트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상 올리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카사님도 선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몰랐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김어준마저도 선거에 문제가 있다. 전자개표기에는 문제가 있다. 얘기했다는 거 몰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이게 미카님이 그동안에 정치 강의하면서 이면에 있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와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론사 설립에 참여하는 우리 후원 회원님들은 커뮤니티를 구성해가지고 전국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보라보라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올리오고님은 지금 송도에 계시죠? 올리오고님은 송도 지국장 올리오고, 뒷마블님은 용산 지국장 뒷마블, 보라보라님은 대전 지국장 보라보라, 슈알츠님은 파주 지국장 슈알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 지국장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이 있는 곳은 모두 지국이에요. 옛날에 우리 신문 배달할 때 보면은 지금은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신문 배달할 때 기억해보면은 길 가다 보면은 빵빵빵 지국 해가지고 새벽이 되면 자전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신문 배달하려고 신문이 오고 새벽 3시부터 신문을 들고 자전거가 돌아다니고 그런 지국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모두 무엇이다? 여러분은 바로 지국장이다. 우리 윈지일님이 오시면은 뉴욕 지국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움님은 거제 경남에 계시죠? 경남 지국장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지역 지국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지역의 이슈를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영향력을 가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여러분이 모인 모임이 정치적인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에 마포갑에서 당선된 사람 중에서 조정훈이라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죠. 조정훈이 이전에 시대전환이라는 곳에 대표를 했잖아요. 시대전환 당원 몇 명일까요? 여러분, 시대전환에 당비를 내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물어볼게요. 질문입니다. 2000년 총선에서 휴대전환이 민주당하고 야권연합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조정훈이가 한석의 비례의석을 따냈다고요. 당비 납부하는 당원들이 60명이었어요. 60명. 60명. 이 선거연합으로 비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조정훈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 좌파의 학을 띠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가지고 이번에 마포갑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휴대전환의 당원이 8,000명이라고 하는데 8,000명도 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수.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당원으로 써가지고 가입시켰다는 거야. 실제로는 그러면은 당원 몇 명이에요? 당원 2,000명, 3,0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당비 납부하는 사람이 60명이야, 60명. 요거 가지고 한석을 비례연합으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이게 실제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 하에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1,000명이 됐건 2,000명이 됐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언론사에 후원하는 후원 회원들을 계속 확산시킨다고 했을 때 그게 지국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정치적인 캐스팅 보트를 가져야 할 때 정당 조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언제든지 어떤 모임이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정치적인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국회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이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서 올바른 자유시장을 만들어내기를 바라요. 자유시장 경제는 법률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한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면 얼굴 까고 나왔겠죠. 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정치를 한다고 비례대표를 신청하고 그래서 순수함이 없다라는 오해를 받았잖아요. 왜? 결국에는 너 국회의원 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규정을 당했다는 거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와,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나를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카센터에 자동차를 고치러 갔는데 나를 알아보는 거야. 야, 인생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후에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살자. 이게 무대에 드러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보통 그 스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스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체질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야, 인생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인생 사는 거. 그래서 나는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인물정보에 다음하고 네이버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다 지워달라고 했어요. 다 지워졌어요. 한동안 인물정보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기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뭐 여튼 옛날 얘기니까요. 저는 청년들이 이 나라를 올바른 시장, 자유시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국회에서 외쳐야 된다면은 결국에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조직이 힘을 가지게 된다면은 가지게 된 힘을 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젊은 정치인을 길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들이 국회에 입성해서 당당하게 스피커가 될 수 있다면은 그 스피커를 만들자, 거부하지 말자, 여론을 선도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 그 전제 조건은 언론사의 지국, 지역 조직, 힘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미카사님. 어려워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하지만 저는 젊은 친구들이야말로 요즘에 MZ세대 보면은 야, 너무 당당하고 할 말을 하고 거침이 없어. 나는 그런 MZ 똑똑한 친구들이 우리 정치를 바꿔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한 몸으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만들 미디어는 언론사를 오픈하는 게 1차 목표,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우리 자유진영의 SNS를 만드는 걸 2차 목표로 하고요. 만약에 언론사를 오픈해서 좋은 컨텐츠들이 쌓이고 많아진다면은 방송으로 확장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은 전국 지국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공부해야죠.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직한님께 정치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 하나 선정해가지고 뭐 제가 정치학교 한번 하죠. 뭐 못할 거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마블님도 있고 우리 올리오고님도 있고 미낭님도 있고 우리 슈알츠님도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하나만 놓고도 정치 학교를 할 수 있는 멤버들이 구성될 걸로 저는 봐요. 그럼 젊은이들 와가지고 배우시라는 거죠. 정치, 역사, 그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또 지역에서 하는 거는 뭐 그런 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이슈 사안을 발굴할 수도 있고 임장을 나갈 수도 있고 뭐 현장 취재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 취재할 수도 있고요. 지역 특화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지역 모임들이 저는 자유진영 우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모임들이 흐지부지 되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역 모임의 아젠다,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님, 고령화 사회에 40대도 청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40대도 청년입니다. 우리 채널은 30, 40대가 주축이에요. 연령대로 보면은 35세에서 45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채널은 그래요. 여튼 얼마 전에 채팅방에서 회원님 말씀하신 소각장 이슈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하면 좋겠고요. 좌파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지역 모임을 통해서 조직과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생활 속으로 침투를 참 잘해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침묵을 닫을 수 있는 주제 등으로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할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조사를 할 거예요. 1000명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디고 여러분들의 직업은 뭐고 공개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왁구를 짜야 되니까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전국 조직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역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간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창간호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역 이슈를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슈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반드시 정치적인 이슈가 될 필요도 없다니까요. 지역에 밀착한 사안으로 소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근처에 재건축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재건축에 투자하고 있다. 재건축 이슈도 좋아요. 지역의 아파트 임장 소식도 좋아요. 지역의 좌파 노조에 대한 기사도 좋고요.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토백이니까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토의할 수 있는 이슈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국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서울에는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론사가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아리를 틀면은 거기에 이제 전국에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 지부가 되는 거고 일단 하나로 시작을 하고 각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뭐 지역 지부도 들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보고요. 뭐 세미나, 강연 행사 좋고요. 그래서 언론사 산하에 법으로 평생교육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사 산하에 아카데미 교육원 두고요. 거기서 경제 관련 강의도 하고 투자 관련 강의도 하고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장을 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공간을 연다면은 마치 김어준이 딴지방송국을 충정로 벙커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는 강연장 위주로 꾸미고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청년들이 경제와 투자를 여기서 배워가지고 부와 번영으로 갈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역별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지면은 지역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지국장이 관할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할 수도 있고 뭐 취재할 수도 있고 기사로 할 수 있는 거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글도 쓰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윈지일님 오늘 제가 만든 삼각김밥 6개 팔았어요. 너무 좋죠. 윈지일님의 뉴욕에서 있던 다양한 일들을 칼럼으로 혹은 수필로 써보면은 윈지일님 너무 좋을 것 같고 윈지일님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뉴욕에서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언젠가는 책으로 펴내기로 저랑 약속했잖아요. 윈즈힐의 요리교실, 윈즈힐의 뉴욕에서의 삶과 애환이 담긴 요리 이야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사는요 여러분 여론을 형성하고 선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기사의 콘텐츠 양이 많아야 돼요. 양질 전환의 법칙. 양이 많아지면 좋은 질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론사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법과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 이념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제안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정치라는 이슈하고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자유시장의 중심을 놓고 생각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이 그럴 것이고 세금 정책이 그럴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등과 같이 연합해서 의원 소개 청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민동의 청원이죠. 국민청원을 하려면 법안을 그럼 몇 명이 필요할까요? 제 기억에 5만 명 서명받아야 될걸요? 쉽지 않다고. 그런데 조직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원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조직의 힘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국회의원은 표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을 하려면은 5만 명 받아가지고 국민동의 청원을 하려면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법안을 청원의 형태로 낼 때 의원 소개 청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의원의 소개를 얻는 형식으로 청원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죠. 국민동의 청원 5만 명이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기사가 많이 올라오면서 정책 역량이 향상될 경우에 언론사하고 국회의원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뭐 이슈, 법안 관련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 행사에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동원력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 역량만 향상되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보통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세미나를 하면은 보통 200석 정도를 채울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동원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행사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역 지국 중심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론사를 중심으로 놓되 커뮤니티 조직은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유지성 커뮤니티가 일단 우리가 두 번째 목표로 삼았던 게 자유진영의 SNS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전에는 지금 밴드의 형태로 일단 모여가지고 활동을 먼저 하고요. 설립 초기에는 우리가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그래서 사실상 지역 지국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제가 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놀림 계시면은 신속하게 SNS의 파일럿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 시스템은요, 많이 해달라는 게 여러분들의 다수 참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후원 시스템은 저는 뭐 월 정기 1만 원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커피 좀 덜 마시고 술 한 잔 안 마시고 배민 한번 안 시키고 이렇게 한번 절약을 해가지고 우리 언론사를 키울 수 있게 부담 없는 선에서 정기 후원을 많이 모으자. 1000명, 2000명을 모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 언론사 홈페이지 플랫폼은 신사님께서 지금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신사님이 좀 그 영역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귀국을 하시면은 홈페이지 플랫폼 준비하는데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 또 해주시는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언론사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창립대회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립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멤버들이 오프라인에서 좀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립대회 준비랑 창간호 준비 그거 두 개예요. 창간호에 어떤 컨텐츠가 특집으로 들어가야 될까? 어떤 지역 소식이 담겨야 될까?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나누고 기사를 쓰고 중간 점검하고 교정하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창간 기사들을 특집으로 모든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간 기사들이 다 모였을 때 창간을 하고 창간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협의해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할 수 있는 오프라인 준비 모임을 하겠다. 이 오프라인 준비 모임은 우리 채팅방에서 보였던 프루프 초라는 분 있죠? 조 교수님인데 성씨가 조예요. 그래서 모 대학에 계시는 조빵빵 교수님께서 오늘 저한테 문자를 1대1 보내주셔가지고 오프라인 준비 모임을 좀 중심이 돼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 대학교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오프라인 모임을 할 수 있게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겠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프라인 준비 모임에서 할 일은 전국 지역 지국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창간호 특집 준비하는 거, 창간 대회 준비하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후원 회원 우리 기자단이죠. 기자단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한 거를 송고하고 편집하는 테스트를 해본다. 그게 이제 홈페이지 만들면은 들어가가지고 기사를 송고하고 편집하고 사진 올리고 배치 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관리자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관리자단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직접 기자단들이 우리 후원 회원님들이 곧 기자입니다. 우리 기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기사를 올려보고 내가 글을 써보는 테스트를 해야죠. 오픈하기 전에 먼저 플랫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 테스트를 해보고 그럼 글이 쫙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럼 글을 영역에 따라 배치해보고 지우기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이런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걸 한 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면은 뉴스 참관하는 게 한 9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 법인 만들고 후원 시스템 세팅하고 인터넷 플랫폼 기획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참관호 준비하고 오픈 모임하고 그 유기적으로 다 맞아서 돌아가려면은 그러면 적어도 저는 3달 보고 있습니다. 5월, 6월, 7월 빨리 되면 3달 정도에 그게 준비가 완료될 것 같고 그러면은 8월 한 달 동안에는 참관 대회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9월에 참관 대회 해야지 그쵸? 한 달 정도 행사 준비하고 9월 초에 행사하는 거 저는 그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여러분들의 활동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집국도 구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얼마 하냐에 따라서 편집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기사가 다듬어지고 기사를 여러분들이 쓰는 거 이외에도 꼭 필요한 기사들을 써가지고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식들을 그럼 정치 한 명, 경제 한 명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의 주요 소식들은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언론사 편집국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기사를 쓰고 편집국은 풀타임 기자가 돼가지고 자체적으로도 기사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린 시민 기자의 원고를 검토하고 교정해가지고 채택하고 송고하고 그렇게 언론사 전반의 운영과 기사를 책임져야죠. 편집국이. 그건 아마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면은 그 공간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지역 조직망 커뮤니티 그거 다루고 기사도 쓰고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도 따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후원 추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후원하느냐에 따라서 편집국을 1명 쓸 수도 있고 2명 쓸 수도 있고 3명 쓸 수도 있고 그거 인원은 여러분들의 후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카사님 9월? 빠르면 8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9월. 왜냐면 행사 준비하는 거 한 달 걸리니까. 그럼 9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언론사 플랫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들어와서 테스트해야 되고 의외로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참관 특집호 만드는 기사들 정하고 선별하고 영역별로 배치하는 거, 확정하는 거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의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기사로 올라올 수 있게 되면 그때 해당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론사에 들어갈 메뉴나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주제들은 이제 우리 오프라인 모임하면은 그 모임을 통해서 초동 모임이 꾸려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접수를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쓸지 주제, 토픽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주제를 쭉 받고 초고를 보내주세요. 그럼 초고를 받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을 하고 필요하면 1000개 기사가 다 좋다? 그럼 1000개 기사 다 쏴버리는 거지. 참관 특집호 기사 1000개야. 이런 언론은 대한민국에 없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훈아 가수님 콘서트 갔다 와가지고 글 써도 그게 기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토리별님은 여행을 정말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럼 토리별님의 여행 경험들, 그 여행 동안에 쌓아왔던 거 이게 다 사실 기사인 거죠. 젊은이들에게 여행과 재테크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내용,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토리별님 지금 책 한 권 추가로 준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다 실어주시고 그거 바탕으로 책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키 테드 젤리님 준비 실무팀으로 같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조만간에 조 교수님하고 미카사님하고 하늘신사님 오시면 하늘신사님도 지금 결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팀 참여하는 의향을 좀 물어보려고 해요. 미키 테드젤리님은 주식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으시니까 우리 주식의 정보를 올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덩이님 나훈아 콘서트 갔다 왔어요. 너무 좋죠. 사진 찍어오면 그게 사진 기사예요. 나훈아가 얼마 전에 김정은이 북돼지라고 그런 거 쓰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게 사진 기사. 그럼요, 시문혜님. 다이어트 키토식에 대한 것도 기사가 되죠. 그리고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기사도 오마이뉴스에 많이 올라오죠. 맞습니다, 미키님. 엔터 전반에 대한 경험을 기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이요. 그거 시리즈 기사로 쓰면은 제 생각에 한 10회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쌓이는 거죠, 기사들이.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쌓이면은 그게 다 데이터가 돼가지고 나중에 학습 재료로도 활용되고 데이터 판매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언론사가 여러분들이 1000명이 실제로 진짜 참여해가지고 글을 올려준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유례없는 빠른 성장을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기대가 돼요, 사실은. 많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과 함께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니까, 와, 저도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넘어서, 저한테 이거 1000명 될까요? 안 된다 그랬는데, 야, 이거 5일 만에 모인 거 보고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야, 할 수 있겠다. 저는 오히려 그런 자신감을 가집니다. 총선 패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보고 있죠. 정치인들은 패배했지만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패배, 총선의 패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한 획을 그어보자. 대한민국 자유진영의 역사에 한 획을 그어보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지금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이고, 지금까지 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휘발치님 말씀처럼 1인당 1개 정보신만 참여하면 1000개의 정보가 완성됩니다. 너무 좋죠. 정윤정님,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대단해.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유진영 최고의 언론사가 되자. 좌파 언론사를 넘어서자. 대한민국 자유진영 언론사의 중심이 되자. 그리고 나아가서 자유진영의 SNS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은 이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의지를 가진 사람들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큰 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000명이 모여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5일 만에 1000명이 되지? 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나 봐. 정말 벅차네. 두근두근하네. 지금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결심과 의지가 약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졌던 이 벅찬 순간, 이 열정과 의지를 잊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패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도 하지 말자. 좋은 생각만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밴드 글에 뭐라고 썼냐면은, 자, 이 말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역사를 만든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언론의 새 지평을 열 것이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소리내서 되뇌고 또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신감으로 넘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용기가 샘솟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 패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찾아낸다. 더 이상 우리에게 안 될 거라는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거의 한 1100명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1093명이네요. 오늘 1100명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자, 윈스턴 처칠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2,000명 되면은 저 공개하고 나올 거니까요. 아, 2,000명 되면 어떡하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 윈스턴 처칠의 말을 마지막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위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위험이 배가 된다. 결연하게 위험에 맞선다면 위험은 반으로 줄어든다. 위험을 피하지 말고 이겨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영국의 명지상이죠. 하인드님, 측하님 얼굴 잘생기셨나요? 아닙니다. 김윤정님 2,000명 되면 저는 키는 뭐 작지 않고요. 그냥 180이니까 키는 큰데 제가 유튜브 한 이후에 햇빛을 못 보다 보니까 요새 기미가 좀 많아져가지고 얼굴이 저는 뭐 마음의 불안함 이런 게 아니라 얼굴이 조금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요새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뭐 가면 쓰면 되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해야 되고 어떤 공포 속에서도 승리를 해야 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기와 자신감이 가득 찬 하루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보라보라님, 저의 얼굴 위험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게요. 네, 얼굴 관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피부과 관리하라고요? 피부과요.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피부 깨끗하지 않아요. 아까 저 기분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기분이 어떠냐면은 사실 저 500명 넘을 때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1000명을 얘기해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그쳐버리면 사람들이 낙담하는 거잖아. 안 된다고. 그런데 야, 거기서 유튜브가 내 영상을 강제로 삭제하고 저한테 경고를 하고, 여러분들 제 방송 어제 올린 거 보셨겠지만 아니 내가 투표에 무슨 방해를 했다고. 유튜브가 저한테 위험할 때, 어려울 때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된다니까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 사실 어제는 잠을 잘 못 잤어요. 마음이 사실은 편하진 않았던 거야. 제가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났는데 그저께구나. 그 꿈을, 사람 죽이는 꿈을 꿨어요. 내가 어떤 여자분의 목을 칼로 따가지고 피가 막 터지고 너무 꿈이 잔인해가지고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5시에 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올렸잖아요. 채팅방에. 사람 죽이는 꿈 꿨다고. 그게 700명 정도일 땐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은 꿈이라고. 그게 길몽이에요? 죽이는 꿈이 좋은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피가 많이 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피가 많이 났지. 엄청 막, 왜 목을 땄으니까 사람에. 그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지하실에서, 어떤 지하 공간에서,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에서. 피가 많이 나면 그게 엄청 길몽이고 그게 엄청 성공하고 돈이 되고 피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좋은 꿈이래요. 상상날개님 안 되는데 저 2,000명으로 말씀하신 거 물릴 수도 없고. 그러게요. 피가 너무 낭자해가지고 너무 끔찍한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희망을 가지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미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만 진행된다면은 대한민국 자유진영의 역사에 남는 일을 여러분이 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중심이 될 겁니다. 실제로요. 역사에 남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 5월 1일은 우리가 언론사에 함께하는 초동 멤버들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언론사 설립을 한 날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고 젊은 여러분들이 정치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냈을 경우에 야, 그 시작은 뭐였냐? 바로 2024년 5월 1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 것이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스토리를 써 나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우리가 모였으니까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모이면 되고 앞으로 지금 모인 것보다 더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더 손잡고 모이고 그 사람들이 또 한 명씩만 더 손을 잡고 모인다면은 바로 힘과 영향력을 가지는 정치적인 그룹 혹은 경제 그룹으로도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초동들이 단단하게 모이면은 자유진영의 SNS를 만들어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정치인들도 견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법을 만들고 협상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를 통해서 투영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사가 창립대회를 열 때까지 짧게는 3달이지만 창립되고 난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한 주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라보라님 말씀처럼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복덩이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더 멋진 역사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